안녕하세요. 월간금천문에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홍진입니다. 어느새 2022년 마지막 12월이 되었네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활동했던 시간들이 많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월간금천문 메인 MC를 맡아주셨던 오늘은 샌디님이 아닌 금강청소년 문화의 집 센터장님으로서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터뷰 게스트로 나오신 거는 처음이신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금광청소년 문화의 집 센터장 김선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봤는데요. 네. 김선태 센터장님의 10년을 돌아보다입니다. 10년. 일단은 저희 금강청소년 문화의 집을 센터장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광청소년 문화의 집은 성남 지역에 내년이면 50주년이 되는 금광교회가 이 지역의 청소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고 또 그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한 민간 청소년 시설이고요. 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회가 설립한 취지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금강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과 이 지역사회에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생각하시는지.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냐. 사실 중요한 것은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지역 청소년들, 우리와 함께 했던 청소년들이 그 한 명 한 명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려고 했었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요구대로 우리가 청소년 활동을 진행하려고 노력해왔고,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주고, 또 그들이 아파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도 우리가 함께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청소년 한 명 한 명에게 좀 집중하면서 그 우리가 만나는 한 명이 온전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양적으로 몇 명에게 또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했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뚜렷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났던 정말 그 무수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그래도 우리는 좀 최선을 다했고, 그 최선의 노력들이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분명히 귀중한 영향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보면 센터장님께서 금강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10년째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이곳에서 10년을 있었죠. 그럼 10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을 하나 뽑는다면?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직접 청소년들하고 부대끼면서 일을 했을 때가 기억이 남겠죠. 여러 기획도 많이 하고 사업도 많이 했지만 다른 청소년들이 들으면 좀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저는 청소년 문화혁신위원회를 9년가량을 쭉 이어오면서 그 활동이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고 저에게도 굉장한 많은 배움과 도전을 주게 했던 그런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남시 학교 주변에 조금은 좀 기형적인 그런 유흥 문화들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학생 스스로가 문제시 여기고 그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개선하려고 했던 노력들, 그 노력들 안에 제가 그것을 주도한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그 활동 안에서 제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도왔던 그런 경험들, 그러면서 그 일들이 확산이 되고 또 성남시의 다른 유관기관들이 협력하고 뭐 이런 일들, 그런 것들이 참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래도 내가 10년 동안 보면서 좀 기억에 남는 한두 친구 있다면 그 친구에 대해 한번 소개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명만 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최근에 손흥민 선수도 한 명만 꼽으라고 하는 질문에 한 명을 못 꼽더라고요. 전체 모두 그리고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들 다 이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저도 좀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을 해주시니까 또 생각이 많이 나는데 청소년 문화혁신위원회라고 하면 모든 기수의 한 명 한 명들이 다 지금
싹 스쳐 지나가고요. 제가 맡았던 또 다양한 활동과 또 만났던 청소년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누구를 한 명 꼽기보다는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이제 청소년들은 모두가 다 같이 함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뭔가 이렇게 좀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청소년들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코드가 맞는다거나 소통이 잘 된다거나 서로 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청소년들이 좀 더 아무래도 생각이 나는데, 그런 아이들은 이제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찾아와서 인생에 대해서 같이 상담을 하고 또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그게 나구나 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도 있을 건데, 그렇게 좀 관계가 지속되어 온 친구들이 많이 좀 기억이 남고, 뭐 그들 중에는 지금 성남시에서 시의원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사회복지 영역, 또 청소년 영역, 또 기타 경영, 뭐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잘 지금 감당하고 있고요. 그런 친구들이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했는데, 그들 모두가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해 준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그들로 인해서 좋아질 것이고, 그것이 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큰 보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간 많은 친구들을 만났고 또 많은 활동들을 하셨어요. 하지만 또 못 해봤던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는 나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해봤지만 이제 약간 아쉬움이 남는, 혹시 못했던. 감사하게도 금강청소년 문화의 집의 장점이기도 한데, 보통 이제 생각했던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재미있겠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좀 유익이 되겠다 하는 것들은 대부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재미있기도 했었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건 아쉽죠. 규모 면에서 우리가 뭔가 후원도 많이 받고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는다면 좀 더 이렇게 풍성하게, 좀 더 규모 있게 사업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은 항상 좀 여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이 소소함 속에서 나오는 그 행복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 기관의 장점이기도 한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한 가지 좀 이제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보면은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각 유형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다 품어낼 수가 없다라는 그 아쉬움들, 이 한 작은 기관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지난 10년 동안 또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봤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앞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시대에, 또 새로운 변화에 또 발맞춰서 또 멋진 일들을 또 계속 새롭게 펼쳐나가야 하는 것이 또 우리 금청문의 또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이제 매번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 저희 직원들이나 또 부모님들한테도 많은 도전을 주시고 또 영감도 주시고 이렇게 목표도 많이 세워주시고 이런 꿈을 잘 심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되게 감동받고 감사한 부분이 많았는데, 혹시 이제 거꾸로 이 친구나 아니면 뭐 이런 활동을 할 때 어떤 순간 때 되게 나를 울렸다, 나의 심금을 울렸다, 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그런 사건이나. 좀 미숙할 때의 생각들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멋모르고 뛰어들 때 큰 일도 벌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 나타나기도 하는데, 우리가 뭐 2014년도에 걷기 대회를 이제 크게 했는데 남녀노소 다 구분 없이 한 1,300명 정도, 그 정도 참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스태프들 다 포함해서. 그때 수고했던 우리 청소년들, 그때 청문위, 그러니까 청소년문화혁신위원회와 성남시 고등학교 협의회 학생들의 그 수고가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때 굉장히 더운 날이었는데 봉사자로, 스텝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거의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그 청소년들이 아직까지도 좀 생생하게 기억에 남고, 그것을 도움 주셨던 분들도 좀 기억이 많이 나고, 굳이 또 한 명을 뽑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사업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크크밥차라고 모란에서 밥을 무료로 이렇게 나눠주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때 이제 청소년문화혁신위원회 출신의 한 청소년이 대학
대학생일 때인데 책임 봉사자로서 저와 함께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거의 도맡아서 하고 일주일에 2번을 나갔었는데 그 2번을 다 무리 없이 함께 하고 그러고서 이제 군대를 간 청년이 있는데 어쨌든 이 청년이 기억에 좀 남고 이 친구를 통해서 좀 저도 많이 배웠고 성실함도 배웠고 또 다른 또래에 대한 그 애정들이 이 친구를 통해서 많이 보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친구가 아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 지금 청소년 쪽에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열심히 한 청소년들은 결국 이 활동들이 자신의 진로와 좀 연결이 돼서 또 그 진로 영역으로 진입을 했을 때 굉장히 잘 그 일을 감당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면서 그런 친구가 좀 생각이 나네요. 저도 이제 함께 이제 사무실을 같이 이제 쓰면서 예전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활동했던 친구들이 되게 유난히 많이 찾아오는 것 네. 같아요. 네, 스스로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셨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뭐 질문지는 없지만 마을에서 지역사회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는지. 항상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말은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다라는 말을 하고 살아왔고 자라왔고 지금도 사실 그런 말을 하고 어쩌면 이제 당연한 얘기죠. 청소년들은 잘 눈에 안 보이니까 마을의 자원, 지역의 자원들이 청소년들에게 뭐 대폭 지원되거나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 시기는 공부를 하지만 이 공부라는 개념이 학교에서 하는 일련의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내용을 떠나서 삶에 대한 공부여야 하는데 삶에 대한 공부라는 것은 전 인격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독립적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전 인격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데 있어서 공부만 해서 될 것이냐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외의 것들을 청소년 시기에 배우고 또 경험하고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인구수가 막 출산율도 많고 이럴 때야 많은 청소년들 모아놓고 한 명의 스피커가 떠들기만 해도 뭔가가 일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리고 인구수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그런 면에서 예전에 이제 양적으로 했던 모든 일들을 질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이미 전환되었어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질적으로의 전환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과거에 한 명이 다수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이제는 한 명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수가 붙을 수 있는 사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좀 더 재정이나 여러 가지 지역 자원이나 인적 자원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것이고 왜 그래야 하느냐? 덴마크의 예를 들면 덴마크는 경상도 정도의 땅덩어리에 그 정도의 인구의 아주 작은 나라지만 굉장히 강대국이란 말이죠. 거기에 교육 정신이 그거예요. 단 한 명도 포기하면 안 된다예요. 누구나 가진 재능이 있고 그 재능을 통해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다. 그 한 명이라도 포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적인 교육과 활동들이 다 연결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간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 한 명 한 명이 이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고방식이 이제는 모든 연령에게 있어줘야 하고 또 뭐 은퇴한 시니어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기성세대라든지 모든 세대가 그러한 청소년들에게 무언가를 기여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청소년 사업에 좀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이 이제 마을 전체 또 지역사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좀 바라봐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좀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언론에서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 시기엔 사고 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라는 건 여기 지나가다가 물건 깨트릴 수도 있는 거고 뭐 활동하다가 서로 이렇게 부딪히다가 다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런 기회들이 열려 있지 않으면 아이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폐쇄적인 사고 안에서 자라날 것인데 그러면 자기 자신이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에게 기회를 주면 좋겠다.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모든 공간에서 사고 칠 수 있는
어떤 장, 실패할 수 있는 장, 그리고 웃고 떠들 수 있는 장, 그들만의 문화를 이해하게 할 수 있는 장, 그런 것들이 좀 오픈된 열린 공간, 특히나 이제 우리 금강 청소년 문화의식 같은 공간에서는 충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아이들 다 다른 데 가는 거죠. 어른들 없는 곳에서 가서 있는 건데 내가 보는 눈앞에 사고 치는 게 낫지 없는 곳에 사고 치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많은 연구 데이터들이 미래가 굉장히 암울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하고 단 한 명도 이건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이들한테 좀 친절해야 된다. 우리가 정성을 더 들여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고 친구들이 이제 조금 부족해도 그 안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성장을 하는 것을 함께 하면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청소년 활동이라는 것을 약간 부모님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활동하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친구들을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때도 있고 주제적으로 기획하는 활동에 친구들이 참여할 때도 있는데 그런 활동을 친구들이 할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 맛을 아는 분들은 또 알아세요. 청소년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한다. 근데 이제 활동이잖아요. 그런 게 어떤 의미가 있고 아이들의 성장에 그리고 이렇게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아는 분들은 아마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 청소년들을 보내는데 막지 않으시고 청소년들이 이제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오기 때문에 뭐 가라에서 오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뭐 어린 나이 빼고는 이 활동은 나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이 교육학에서도 경험의 교육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경험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그것은 결국 나를 잘 알아간다라는 것인데 근데 나를 잘 알아간다라는 것은 왜 중요할까? 상식적으로 나를 알아야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어른인 우리에게도 배움의 활동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면에서 청소년 활동은 이 아이들이 뭔가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어떤 활동을 계획한다, 그죠? 플랜 짜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해본다, do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해보고 나서 이게 잘 됐고 안 됐고 내가 여기서 뭘 잘했고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이걸 왜 싫어했고 여기서 뭐가 불편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피드백을 가지고 다시 액션하는 거거든요. PDCA예요, 이게. PDCA 사이클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근데 이런 사이클은 보통의 이제 프로젝트나 어떤 활동을 할 때 경험하게 되는 일반적인 사이클인데 이 사이클을 경험하면 뭘 얻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런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해진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어요. 이거는 경영학에서 나오는 이론이거든요. PDCA 이론이. 근데 금강청소년 문화의 집이 뭔가를 할 때 우리가 다 만들지 않잖아요. 청소년들이 이 안에 같이 들어와서 계획하게 하잖아요. 보통 청소년기 때 남이 시켜서 하는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계획한 건 하고 싶어요. 가다가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어쨌든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계획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이걸 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하다 보면 지치는데 여럿이 모여서 또 지도자가 함께 붙어서 프로젝트 형식으로 이걸 뭔가 행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끝까지 해낼 힘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활동하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오는데 중간에 막 탈락되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잖아요. 끝까지 완수하게 하자. 그럼 뭘 얻었습니까? 성취감을 얻죠. 성취감. 근데 생각해보면 성취감 얻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많은 청소년들이 성취감을 얻지 못해서 무기력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크건 작건 상관이 없어요. 작은 성취감을 자주 맛보게 되면 더 큰 성취감을 찾아서 헤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면 도전의식이 생겨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고요. 또 실패하더라도 자기가 뭘 잘못했고 뭐가 부족했는지 체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공부랑 다른 거예요.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익히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것을 익힐 수 있는 기본기를 키워주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죠. 그 보이지 않는 능력이에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춰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청소년 활동은 내가 단순히 여기 와서 미술 활동을 한다, 아두이노 코딩 활동을 한다,
보이는 어떤 하나하나의 컨텐츠랑 좀 다른 거예요. 컨텐츠는 그걸 배우고 재밌었다지만 그 맥락 안에 숨어있는 이 사이클을 경험하면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그런 어떤 내공과 또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적극 장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공부를 잘한다랑은 또 다른 거예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공부는 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학교 공부 시기 있죠. 물론 이제 요새 평생 공부긴 한데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면 우리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제 하게 되는 것처럼 삶을 스스로 좀 이렇게 잘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은 청소년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익힐 수 있다라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크고 있는, 지금 오고 있는 청소년들, 또 앞으로 올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온전한 삶에 대한 것을 좀 추구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유명한 기업가들, 스포츠 유명한 선수, 스타들, 그런 사람들만 본다고 하면 우리 인생이 좀 허무하잖아요. 저같이 이런 사람도 내가 살아가는 어떤 영역에서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하거나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 온전해진다라는 것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년들이 물론 목표는 높고 꿈도 원대해야 돼요. 저도 엄청난 꿈을 꿨고 목표도 엄청나게 크게 세우고 항상 살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막 그런 차선으로 가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 하면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온전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각자 살아가는 곳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되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또 타인을 위해서 그 일들을 또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굉장히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10년 동안 활동했던 나에게 한번 해주고 싶은 말. 되게 좋은 질문이네요. 10년 동안 부끄러운 것도 많고 좀 미안한 것도 많고 또 외로웠던 적도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이렇게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사실 그럴 필요는 없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저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그냥 좀 더 잘 했으면 어땠겠니? 뭐 이런 생각?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앞으로 만나게 될 청소년들에게 더 잘해라.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애들을 쫓아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시선을 두려고 했다라는 점들은 그래, 그런 건 참 기특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또 뭐 수고했죠. 수고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10년이 빠른 것 같아요. 10년이 너무 빠른 시간이라 앞으로 10년은 또 얼마나 빨리 갈지 너무 두려울 정도인데,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한다. 이게 참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지 않으면 그 기회가 다시 안 오고, 청소년들도 특히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학교랑은 좀 다르게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스쳐 지나가거든요. 스쳐 지나가는 청소년들에게 그 순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순간 친절하지 않으면, 그 순간 오래 참지 않으면, 그 순간 온유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참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중에 이제 우리는 한두 명 이렇게 남잖아요. 그들이 좀 생각이 많이 나네요.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존재들이다. 어딘가에 다 가게 있지만 참 마음을 좀 이렇게 울리는 얘기네요. 제가 얘기했지만. 그래서 참 보일 때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러면 거꾸로 직원들도 10년 차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한테 요것만은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시선을 어디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거든요. 내가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 저곳을 보지 못하잖아요. 요것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루두루 시선을 돌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청소년 활동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막 국한되어서 이것만 해야 돼 하는 어떤 특화 사업들이 있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개념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들 두루두루 좀 살피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막 충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뭘로 충만해야 되냐면 뭐 뻔한 얘기지만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너무 막 그 청소년을 사랑해서 사랑할 세상이 어디 없나 할 정도로 두루두루 이렇게 살펴서 방 안에 갇혀가지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아이가 뭐 이건 한번 해볼 만하네요. 그럼 그거 도와주는 거고, 사랑이 많아야 된다. 사랑을 잃지 않도록 나 자신을 잘 갖고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그거는 어떤 뭐 신앙일 수도 있고요, 어떤 나만의 어떤 정신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대상자를 도울 때 막 도우면 안 된다. 막 도운 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곳에서 여러 책들에서 그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전문가가 돼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가 왜 필요한지를 정말 정확하게 잘 파악해야 하고 어떻게 이 자리를 펼쳐주면 좋을지도 정확하게 잘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독서도 많이 해야 되고 세상도 많이 봐야 되고 청소년들도 많이 봐야 되고 아주 할 게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제 경험상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고, 또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아이가 정말 생각하지 않은 이야기로 나한테 감동을 주고, 정말로 나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 있는 아이를 보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 아파서 같이 꺽꺽 울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사랑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새기고 내년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가끔 키워드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센터장님에게 청소년이란? 청소년은 깃발 같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꽂혀 있게 돼서, 그러니까 제가 뭘 하더라도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결국 그 깃발을 향해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나라의 미래적으로도 또 개인적인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떤 모양으로든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차원에서 깃발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깔끔하고 멋있는 대답이 나왔네요. 제가 또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고 청소년 지도사를 꿈꾸는 친구들도 이제 막 청소년을 맞이하는 부모님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도 더 열심히 청소년들에게 더 집중하고 더 사랑하는 그런 분당 청소년 문화인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면서 인사를 할까요? 하나, 둘, 셋. 여러분 감사합니다.